오늘은 과일의 왕, 두리안으로 술을 담가보겠습니다. 우선 두리안부터. 요즘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항공 특송 생 두리안을 주문할 수가 있어서 저는 2.5kg짜리 두리안을 주문했습니다. 요즘 좀 바쁜 바람에 배송받은 두리안으로 영상을 바로 찍을 수가 없어서 며칠 동안 냉장실에 넣어놨는데, 냉장고에 넣어놓은 다른 음식에 온통 다 두리안 냄새가 배버리니까 여러분은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시길 바라고요. 껍질이 굉장히 뾰족하니까 집에서 하실 땐 꼭 장갑을 끼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숙이 끝난 두리안은 이렇게 껍질이 저절로 열리니까 칼을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두리안을 드셔보셨나요? 저는 약 9년 전에 처음 태국을 가서 먹어봤는데, 열자마자 충격을 받고 겨우 한 입 먹은 뒤 비닐봉지로 바로 밀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9년 전의 기억이 이 두리안 껍질을 열자마자 눈앞에 다시 펼쳐지네요. 집에서 하실 땐 꼭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을 확보하신 뒤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리안이 완전히 익어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과육만 쏙쏙 빼낼 수 있었습니다. 과육을 다 빼냈으면 과육 안에 들어있는 씨앗도 따로 제거해 주겠습니다. 신기하게 과육의 겉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실키한 질감인데, 안쪽을 열면 그 두리안 특유의 크리미한 질감이 드러나면서 특유의 냄새가 더욱 강하게 납니다. 누구는 썩은 양파 냄새라고도 하고, 누구는 하수구 냄새라고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맡으면서 썩은 계란을 먹으면 이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씨앗을 다 빼면 이렇게 두리안 특유의 크리미한 질감이 되는데, 장갑에 묻은 조금이라도 아까우니까 싹싹 긁어 모아주고요. 우선 당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두리안 2g에 물 3g을 넣고 잘 섞어준 뒤 굴절 당도계로 재보면 대략 10브릭스 정도가 나옵니다.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이 두리안의 당도는 25브릭스인 걸 알 수가 있네요. 두리안을 발효통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재보니 750g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2.5kg짜리 두리안을 주문했으니 대략 70% 정도가 껍질 무게네요. 집에서 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적절한 사이즈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대로는 이 두리안이 너무 크리미하고 수분이 적어 보여서 여기에 두리안이랑 같은 25브릭스로 맞춘 설탕물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설탕물이랑 두리안을 잘 섞은 뒤에 효모를 물에 활성화시켜줍니다. 활성화된 효모를 발효통에 붓고, 아무래도 물량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추가로 설탕물을 만든 다음 아까 놓친 씨앗도 꺼내준 뒤 설탕물을 마저 붓고 잘 섞어줍니다. 입구 부분을 소독약으로 닦아주고 뚜껑을 덮은 뒤에 에어락을 설치하고 이대로 2주 동안 발효가 되길 기다리겠습니다. 두리안 와인을 담을 병을 먼저 열탕 소독합니다. 2주 동안 두리안이 발효되면서 두리안 발효 가스가 계속 분출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하실 때는 꼭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생각 없이 그냥 옷방 안에 뒀다가는 열탕 소독을 마친 병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려주고요. 발효를 마친 발효통을 열어보면 이렇게 두리안의 펄프 조직이 대부분 분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냄새도 꽤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전부 날아가서 옷방 안 옷들에 다 붙어버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메쉬망에 이 두리안 와인을 부은 뒤 꽉꽉 눌러가며 액체만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예쁜 두리안 와인 완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리안 와인을 2차 발효시켜서 두리안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설탕을 한 작은술씩 넣어주겠습니다. 설탕을 넣은 유리병에 두리안 와인을 꽉꽉 눌러서 부어주고요. 짜투리 조금 남은 와인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맛을 보면 묘합니다. 두리안의 단맛은 다 사라지고 향만 남았는데, 향도 악취는 거의 사라지고 뭔가 트로피컬한 향이 남았습니다. 도수가 꽤 있어서 한 모금 넘기면 목구멍을 탁 치는 드라이한 느낌이 있는데, 뒤를 따라서 망고,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 향이 나지만 이게 달지가 않으니까 묘하네요. 유리병을 다 캐핑했으면 와인렉에 넣은 뒤 2주 동안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조금씩 돌려가면서 병내 발효시킴과 동시에 효모 찌꺼기를 입구 쪽으로 모아주겠습니다. 이제 효모 찌꺼기를 빼낼 차례죠. 소금을 계량하고 얼음을 준비합니다. 소금을 얼음에 넣고 잘 섞어준 뒤 2주 동안 입구에 효모 찌꺼기가 모인 두리안 와인을 조심스럽게 가져옵니다. 효모 찌꺼기들이 다시 떠오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얼음에 집어넣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온도계를 설치하고 영하로 떨어지는 걸 확인한 뒤에 40분 동안 효모 찌꺼기가 얼도록 기다립니다. 살짝 뒤집었을 때 효모 찌꺼기가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했으면 뚜껑을 딸 때가 된 겁니다. 혹시라도 탄산이 안 만들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큰 보울 안에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따면
안타깝게도 효모 찌꺼기가 발사되는 대신 이렇게 힘없이 흘러내려 버리고 맙니다. 탄산이 안 만들어진 건 아쉽지만 일단 효모 찌꺼기는 다 빼줘야 하니까 나머지 2병도 효모 찌꺼기를 빼주고요. 이쯤에서 컨텐츠 망했구나 하고 눈앞이 캄캄했는데 일단은 맛이라도 봐야 하니까 다시 캐핑을 한 뒤 하루 동안 냉장고에서 차갑게 만든 다음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효모를 가라앉힌 다음에 빼냈더니 지난번 시음해 봤을 때보다는 투명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저번보다 좀 더 세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단맛은 여전히 없는데 그렇다면 추가로 넣은 설탕이 알코올 발효를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효모가 살아있었고 일은 했는데 넣은 설탕의 양이 너무 적어서 충분히 이산화탄소를 못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아쉽습니다. 맛과 두리안의 악취는 아예 사라져 있고요. 지난번에는 희미하게 파인애플 향이 났는데 이제는 파인애플 향보다는 망고, 그것도 완전 푹 익은 망고의 향이 지배적입니다. 열대 과일끼리 공유하는 어떤 공통된 향이 있는 건지 이건 좀 신기하네요. 두리안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해버렸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스파클링이 안되면 증류로 렌즈에 증류통을 올리고 남은 두리안 와인을 전부 붓습니다. 뚜껑을 비롯한 증류기 부품을 조립합니다. 렌즈에 불을 켜고 증류기 온도계가 80도를 가리키면 불을 제일 약하게 줄인 뒤 이 온도계 눈금을 계속 유지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류된 술방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원액 양이 워낙 적어서 초류 컷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증류되는 과정에서 연속으로 도수를 재기 위해서 프로핑 패럿을 설치하고 증류를 계속 해주면 대략 70도 정도의 증류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증류를 하며 증류기 온도계가 90도에 닿을 때까지 증류를 했습니다. 자, 증류가 완료됐으면 증류기를 얼른 치워주고요. 증류통 안에는 뭔가 정체 모를 건더기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테이블을 좀 정리하고 두리안으로 술을 담가서 증류까지 한 두리안 증류주 마셔보겠습니다. 우선 최종 도수부터 한번 재보겠습니다. 실린더에 두리안 증류주를 붓고 주정계를 넣습니다. 대략 56도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6도 정도 되는 고도수면 불도 잘 붙겠죠. 불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작은 접시에 붓고 불을 붙인 뒤 조명을 끄면 이렇게 활활 잘 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두리안부터 양초까지. 뜨거우니까 조심스럽게 뒤로 잠시 옮겨두고 이제 이 56도짜리 두리안 증류주 마셔보겠습니다. 우선 엄청 셉니다. 보드카가 보통 40도 정도 하니까 그보다도 훨씬 센 거죠. 알코올 향이 너무 강하니까 처음에는 다른 향이 가려져 있다가 삼키고 나면 식도에서 향이 올라오는데 마찬가지로 두리안의 악취는 전혀 나지 않고 증류 전에 나던 열대 과일 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파파야 같은 트로피컬한 향이 전체적으로 섞여서 나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혹시 이래서 두리안이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목을 넘긴 후에는 약간의 단맛이 뒤따라오는데 이게 열대 과일 향이랑 잘 어울려서 즐겁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열대 과일을 담아놓은 과일 바구니가 연상되는 독특한 증류주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불을 붙여서 알코올을 다 날린 두리안 증류주는 어떨지 궁금해져서 한번 맛보겠습니다. 알코올을 날리니까 신기하게 스모키한 향이 납니다. 불에 타는 과정에서 이런 향이 입혀지는 걸까요? 전에 초콜릿 만들 때 집에서 카카오 빈을 로스팅 했었는데 그때 나던 그 향이 납니다. 로스팅된 카카오 닙스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맛이나 과일 향은 알코올과 같이 다 날아간 건지 전혀 나지 않는 게 신기하네요. 그래도 제 취향에는 알코올이 함유된 증류주 쪽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으로 술을 만들어 봤습니다. 평소에 두리안의 악취 때문에 두리안을 꺼리셨던 분들은 두리안으로 술을 만들면 술에서는 악취가 전혀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집에서 두리안으로 술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